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도경환 골수염 투병 중이다. 후유증이 있다. 장윤정의 말을 듣고 나왔다. 진작에 하라니까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도장TV에 이렇게 공개된 모습인데, 자, 장윤정 씨가 이렇게 함께 자신의 남편인 도경환 씨와 등장을 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두 부부에게 굉장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급기야 이 커뮤니티나 이 저에게 문의를 주신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평소에 장윤정 씨 응원하는데 이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파산 위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위기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세금 부과 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건 팩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바로 이 장윤정 씨가 알다시피 미스터트롯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스트롯 각종 예능 방송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고, 과거는 행사의 여신 아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자신의 어머니와 소송도 하고 정말 머리 아픈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두 부부에게 어떤 위기가 들이닥치게 됐을까요? 도경환 씨도 사실 예능 방송을 정말 많이 하면서 프리 선언 이후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벌어들이는 돈은 당연히 훨씬 더 늘어났겠죠. 안 그래도 장윤정 씨가 벌어들인 돈이 막대한 것으로 많은 국민분들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단위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런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부동산 혹시 갖고들 계십니까? 그런데 이 단위와 규모가 넘사벽입니다. 무슨 말이냐? 집 한 채 팔아서 126억 원의 차익을 남긴 나인원 한남. 분양 이후 매매 전수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 집 한 채 팔아서 126억 원의 차익입니다. 차익. 집값이 126억 원이 아니라 집을 팔아서 126억 원. 건물이 아니라 집 하나 팔아서입니다. 놀랍죠? 341세대 중 21건이 거래가 됐다라는데요. 82평 복층 세대 경우 최대의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장윤정 부부의 이름이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70억 원을 남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분양 이후에 10일 만에 22억 원을 번 사례까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명이 있죠?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있는 곳이 용산구죠. 자, 이 용산구 한남동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라는 동네인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 청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더 비싸면 비싸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한남동인데, 그 한남동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가 바로 나인원 한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정 부부가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을 매매하여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나인원 한남 매매가가요, 지난 3년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에 등극이 됐는데, 지난 6월 달에는 200억 원, 7월 달에는 220억 원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금액입니다. 지난 3년간 계속하여 상승세를 가지고 왔는데, 자, 나인원 한남 아파트를 구매해서 판매한 누군가가 엄청난 큰 차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발표가 됐어요. 바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나인원 한남 매매가 2021년 3월 달에 분양이 되고 나서 바로 지난해 8월 말까지 총 2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21건 중에 바로 장윤정 부부의 아파트도 포함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느냐? 매매 차익의 평균 금액이요, 42억 4,7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나인원 한남의 여러 평형대가 존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매매가 90억 원대로 끌어올린 매도자가
1950년생 권아무개 씨였다라고 합니다. 이 권 씨는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 이사장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죠. 이 어머니인 권 씨는요, 42억 8천만 원의 나인원 한남을 2021년도 3월 달에 분양받았는데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2년 11월 달에 94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집을 구매해서 1년 8개월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51억 7천만 원의 차익을 거둬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거주를 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인원 한남의 매매로 가장 큰 차익을 거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김한모 HMG 회장이라고 합니다. 43억 원의 분양을 받아서 최근 7월 31일 날 110억 원에 판매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매매 차익이 67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팔아가지고 43억에 사서 110억에 팔아가지고 67억 원 남긴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화장품 회사에서도 구매를 했고 뭐 정말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례가 쭉 쏟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윤정 부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3억 원, 79억 원, 90억 원, 120억 원 이렇게 거의 뭐 1년에 막 수십억씩 빵빵 뛰었는데 이 중에서 장윤정, 도경환 부부가 가장 큰 차익을 냈다라고 해요. 매매 차익이 바로 70억 원, 73평대를 50억 원에 분양을 받아서 최근 4월달 120억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던 1989년생 임아무개 씨에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게 금액이 70억 원, 그러니까 50억에 분양받아서 120억 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느냐? 용산 나인원 한남이라는 아파트는요 220억 원에도 매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2달도 안 돼서 또 경신을 했다라는 기사가 8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되면 이게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죽했으면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느냐, 내 이름을 말해도 기억을 못할 테고 저는 나인원 한남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지위가 된다라는 요즘 새로운 풍토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나인원 한남 아파트 단지인데요. 여기 보면 남산타워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생긴 저층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싸?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자,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서울 지도입니다. 좀 잘 보이십니까? 자, 여기 서울 지도를 보면 서울은요 크게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그 외에 마포구, 강동구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용산구 위에는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으로는 강남구가 있고요. 강남구가 있고 위로는 종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있죠. 자, 강남구는 뭐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금싸라기 땅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 안 해도 아실 테고, 용산구 위쪽으로 강북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성북구가 있는데, 성북구 하면 뭡니까? 혹시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북동이 위치하고 있고, 그 밑에 종로구가 있고, 그 밑에 남산타워를 기점으로 용산구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용산구로 할 것 같으면요, 배산임수 최대 지역이라고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흘러 들어가는 최고의 명당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나인원 한남은 도대체 어디냐? 자, 이 용산구에서도요 쭉 확대를 해봤을 때 이 용산구청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용산구청의 우측으로 한남동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한남동,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비싼 지역이죠. 이 한남동에서도 한중앙에 있는, 자, 한남동이 지금 눈에 보이시죠? 바로 옆에 나인원 한남이 있습니다. 자, 최대로 확대를 해보면 한남동 중앙에 나인원 한남이 떡하니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있으니 이게 금액이 쌀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아실 거예요. 이 장윤정 씨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 방송의 한 일화를 들어보면은 이 집안에 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를 문 앞에 있는 뭐 도자기였나? 그릇에 담아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차비로 쓰든 그냥 막 끄집어서 가져가고 이 도경환 씨가 캠핑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예 캠핑카를 사서 줘버리는 통 큰 아내로도 유명합니다. 이 남편에 대해서도 큰 아들이 돈을 벌어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유를 했고 또 도경환의 카드 결제 문자를 끊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유가 그냥 도경환 씨가 뭐 자질구레하게 결제하는 건 그냥 내가 안 보겠다라는 식으로 결제 문자 내역을 아예 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극도로 나뉘는 이 빈부격차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도경환 씨가 상당히 기죽어 산다라는 우픈 소리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장윤정 씨의 재력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장윤정 씨가 또 최근에 저 아파트를 매수하여서 7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엄청난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호실이 매매가 됐고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금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대충 회장들, 기업 회장들, 유명인들, 스타들이 다 분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엄청난 금액을 이 매매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누가 가지고 있는지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나? 341대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뭐 문제가 있거나 타인의 명의로 했거나 가족의 명의로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차익을 남기기 위한 이 뭐 금액이 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단위로 지금 차익을 남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 여기에 대하여 뭔가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 아니냐,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뭐 정당하게 매매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문제될 건 없을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꼼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단위의 세금 징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시는데 어찌됐건 엄청난 금액을 지금 차익을 남겼다라는 건 팩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미스터트롯 3에 8월 달에 확정 났었던 기사가 있었죠. 김성주, 장윤정, 붐. 자, 3명이 또 합류를 확정 지었다. 야, 그런데 이 3명의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쌍수 들고 환영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이 미스터트롯 3의 TV조선 제작진의 생각과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많은 분들이 지긋지긋하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나 장윤정 마스터로 나오면 방송 안 볼 거다. 보이콧 하겠다. 자, 예전에는요, 이 장윤정 마스터가 친모와의 사태로 인해서 어찌됐건 중장년층 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던 가수였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럴 수 있냐? 박수홍 씨와 유사한 거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지만 어떻게 가족들에게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냐? 이런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들끓으면서 사실상 굉장히 나락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윤정 마스터에 대한 보이콧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느냐. 자, TV조선은 장윤정 마스터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미스터트롯3의 안방마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며
날카로운 안목으로 재능 있는 트롯 인재 발굴에 나선다.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심사평으로 트롯 새내기들에 대한 애정을 나타낼지 장윤정의 단짠 심사평에도 기대가 더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김성주, 장윤정, 붐 세 사람은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전 시즌을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다 등장했던 원로 출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장윤정 마스터가 뭐 사실 많은 팬들도 보유한 건 팩트긴 하지만 왜 많은 분들이 출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느냐면, TV조선이 주장하고 있는 날카롭고 단짠 심사평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오게티가 된 장윤정 제작 꼬리표, 미스터트롯2 예심 박지연의 숙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때 이 박지연 씨가 등장을 해서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됐는데, 알고 보니 장윤정 마스터와 같은 소속사의 가수 밀어주기 의혹을 받으면서 사실 후반부에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이 처졌거든요. 장윤정 덕분에 미스터트롯2 박지연이 오히려 장윤정 때문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성과를 냈음에도 장윤정 사단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축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마스터 예심 진을 차지했었던 이 박지연 가수가 탑7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이 장윤정 마스터와의 연결점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 장윤정 마스터는 상승세를 탄 게 분명히 보인다. 실수 하나 없었고 누구 하나 아쉬운 사람이 없었다. 라는 칭찬을 당시에도 보여줬지만, 이 예심 과정에서 불거진 밀어주기 논란이 박지연 가수의 불안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미스터트롯 마스터 장윤정, 김희재의 붐과 같은 초록뱀 ENM 소속 가수임에도 오디션에 수산업자라는 직업으로 대학부 참가자로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현역 가수로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로 인해 미스터트롯2가 초반부터 이 오디션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특히 장윤정 마스터가 자기 식구 챙기기에 빠져 새 얼굴을 찾겠다던 취지를 굉장히 퇴색시켰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연 가수의 실력이 출중했음에도 장윤정 제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오히려 빗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자, 이것뿐입니까? 잘 봐라. 이제는 장윤정, 김연자 인맥 다툼이다. 미스터트롯2가 이미 작년 1월 달에 이런 큰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장윤정에 이어 김연자 마스터까지 출연진인 황민호 현재가 이 같은 홍익기획 소속사였던 게 밝혀지면서 장윤정 마스터와 똑같이 이거 밀어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와졌습니다. 특히 김연자 마스터 역시 장윤정 마스터 못지않게 후배 사랑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박지연 가수 역시 이미 사장님기는 당나귀기 KBS 예능을 통해 장윤정 마스터의 직속 후배로 소개가 됐고, 장윤정은 행사 스케줄에 박지현을 추천하는가 하면 이들이 버스킹하는 모습을 평가하는 전폭 지원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윤정 마스터가 지금 미스터트롯3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거 보고 싶겠습니까? 이 당시 때도 이 장윤정 마스터와 이 박서진 가수가 사실 중도 탈락했지 않습니까? 참 얘기가 많았는데, 여기에 이 박서진 가수는 뭐라고 했느냐. 당시에 우승을 점쳤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면서 뭐 정당한 이야기는 좋습니다. 저 역시 박서진 가수에 대한 이 부당함을 전달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때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장윤정 마스터가 뒷배가 있어서 박서진을 탈락시켰다,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쏟아졌죠. 하지만 이 박서진 가수는 오히려 장윤정 선배님, 진성 선배님 너무나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박서진 가수의 탈락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정말 놀랐다라고 박서진 가수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장윤정 마스터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포함하여 미스터트롯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에 대해 방송은 방송인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탈락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니 이 공격의 대상이 장윤정 선배님이 된 것 같다라고 오히려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박서진 가수가 차후에 이 TV조선 예능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마 입장이 굉장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팩트는 어떻습니까? 이 박지현 가수와의 문제점을 시작으로 하여 장윤정 마스터가 미스터트롯 3에 나오면 보이콧하겠다. 그러니 장윤정 마스터가 하차해라, 자진 하차해라 라는 압박감이 미스터트롯 2 때도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이번 3 시즌에 오면서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사태가 커지게 된다면 연말에 방송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장윤정 마스터가 압박감으로 인해 중도 하차, 그러니까 아예 미스터트롯2에서 하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이번만큼은 만약 장윤정 마스터가 출연을 하게 된다면 저런 개연성이 있지 않은, 연관이 없는 가수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가 있기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이십니까? 현역가망 2입니다. 바로 남자 편이 확정이 돼요. 티저가 공개가 됐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역가왕 공식 SNS,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이제 남자 편을 시작하는데 당신의 가수를 추천해달라.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서 아주 지금 이 트롯계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현재 상태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스터 트롯 3와 함께 요번에 또 한 번 겹치게 된 겁니다. 현역가왕과 이 미스트롯 때의 접전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가수들이 등장을 확정 지었는지 또는 어떤 가수들이 등장할 예정인지 하나씩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면 기사가 우선 났습니다. 제2의 린은 누구인가?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2의 린.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초반에 이 린 가수가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점수 혜택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엄청나게 제기가 됐는데 또 반대로 현역 가수이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랜 경력이 있었던 가수 린 본인이 등장을 하면서 현역가왕을 굉장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 얘기는 현역가왕 시즌2에도 이미 추천받는 라인업만이 아니라 실제 린과 같이 엄청난 경력의 현역 가수, 그것도 트롯이 아니라 다른 장르, 똑같은 발라드일 수도 있고 댄스일 수도 있고 아이돌일 수도 있겠죠. 자, 이 가수들 중에 누군가가 등장을 한다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아마 예고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역가왕2가 팬들로부터 최애 가수들을 추천받아 라인업에 반영하는 추천 티저를 첫 공개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하반기에 첫 방송될, 하반기니까 지금 11월에서 12월 달에 방영될 예정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현역가왕2는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자 현역 트롯 가수 탑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미스트롯보다 미스터트롯이 항상 시청률이 더 높았고 항상 대박을 쳤던 걸 보면 아마 이 현역가왕2와 미스터트롯 3가 또 미스트롯과 현역가왕 시즌1 때보다 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현역 남자 가수들이 대거 출격하며 역대급 기록들을 양산할 전망이다라고 했는데요. 현역가왕 시즌1의 탑7이 다 등장을 해서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남자다. 현역가왕2에서 보고 싶은 가수를 추천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난 현역가왕 시즌1이 참가자들의 정체를 베일에 가린 채 목소리만 들려주던 목소리 티저가 굉장히 흥미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역가왕2는 팬들이 자신의 최애 가수를 적극 홍보하는 신박한 기획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인 만큼 현역가왕 시즌1의 인기를 2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2 추천해주세요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댓글들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기사가 엄청나게 지금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자, 실제로 댓글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댓글이 벌써 585개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댓글만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가장 많이 보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양지원 가수. 현역가왕2에서 가장 보고 싶은 가수가 양지원이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양지원이라는 가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이 빗발치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현역가왕2를 기대하는 많은 시청자분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양지원이라는 가수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도요, 양지원, 최대성, 춘길, 현역가왕2에 출연하면 좋겠다라고 꼽힌 남자 현역 가수로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수들에 대해서 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역가왕2를 또 미스터트롯 3를 시청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이 가수들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거예요. 자, 보니까 원조 트로트 신동이라고 평가받는 양지원 가수 되겠습니다. 자, 이 양지원이라는 가수가 나이가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젊은 트로트 가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해서 일명 트로트 신동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각종 방송과 행사 등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습니다. 13살에 일본에서 정식 데뷔를 하고 나서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이고, 얼굴도 굉장히 훈내가 풀풀 나는 가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시작도 전부터 큰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국내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미 단단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지원 가수가 트로트 신동에서 지금의 트로트 프린스가 되어가는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프로듀싱 능력까지 갖춰서 이미 완성도 높은 자작곡까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음악적 커리어를 이미 펼치기도 했는데 데뷔 20년이 넘습니다. 근데 4살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젊어요. 그러니 이 트롯계에서 굉장한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그 기간 동안 단단한 내공과 무대 경험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현역가왕2에서는 정말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력파 대상 콜렉터 최대성 가수입니다. 2018년도 데뷔해서 2021년 역시나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5승을 거두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달가요제, 현인가요제, 전주시민가요제, 정두수가요제 등 굵직한 가요제의 대상을 다 휩쓸어버릴 만큼 엄청난 실력파 트로트 가수라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중에 유일한 기록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최대성이라는 가수의 실력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유수의 가요제에서 검증받은 실력은 기본이고 역시나 미스터트롯 시즌 1과 2에 다 출연을 했었죠. 서바이벌 경연 내공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한 입담과 센스도 쌓은 만큼 트로트계의 건상으로 불릴 정도로 비주얼까지 겸비하여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으로 올라운더 활약을 하며 전방위적인 행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성 가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요. 특유의 흥 넘치는 매력으로 트로트 쾌남다운 화끈한 무대가 가능하며 또 정통 트로트의 풍미가 느껴지는 무대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가가 드러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표 감성 발라드 트로트를 구축한 춘길 가수 되겠습니다. 히트곡 사랑인걸 노래로 지금까지도 국민 떼창을 이끌어냈던 발라드 가수 모세에서 트로트 가수로 깜짝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불타는 트롯맨에서 트로트 가수로 정식 출사표를 던졌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도 뜨거운 화제를 불러 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트로트 가수 춘길로서 큰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요. 이미 발라드 가수에서 정통했기 때문에 특유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창법에다가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더해졌던 만큼
자신의 전매 특허 발라 트로트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펼쳐진 소극장 콘서트를 통해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 입지를 단단하게 굳히는 동시에 발라드 가수로서 보여준 정체성 역시 굳건한 만큼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발라드 가수 모세와 트로트 가수의 춘기를 오가며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노련한 무대 매너와 입담까지 두루 갖춘 만큼 그의 활약에 큰 기대가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 이런 말이 있었죠. 제2의 리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경력과 이미 발라드와 같은 타장르 가수가 등장할 것 같다 했는데 아마 이 모세라고 불렸던 춘길 트로트 가수가 가수 린의 자리를 이어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명이 벌써 시작도 전부터 탑3에 예고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역가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에 직접 추천을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가수들이 있습니다. 저 3명 이외에도 이용주 보고 싶어요 라는 글도 굉장히 많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춘길뿐만이 아니라 뭐 서울이 최대성도 당연히 보이고 이용주라는 가수가 또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